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치정복 시리즈 4편인데요. 입냄새, 속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은 치과에서 먼저 스케일링도 받아보고 입냄새 원인에 대해서 검사도 받아보고 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코와 관련된 어떤 냄새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받은 경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편도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에 편도 적출술,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냄새가 단순히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나 많은데요. 이러한 속에서 올라오는 구취, 즉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냄새 원인인데요. 실제로 입냄새는 구강 내 원인이 전체 입냄새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입에서 만들어지는 냄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입에 이제 혀 위에 쌓여 있는 설태나 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또 편도가 커져 있거나 만성적인 염증 상태, 또 이런 주변에 이제 그런 혐기성 세균이나 이물질이 잘 쌓이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선행인자와 더불어서 혐기성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또 혐기성 세균의 먹잇감이 되는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축적이 되면서 두 물질에 부패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세균이나 이물질이 이제 제거되는 어떤 자정작용이 떨어질 경우에 주로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 있거나 타액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타액이 주로 분비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러한 자정작용이 감소된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구강 내 입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의 경우도 20에서 10% 정도는 있다 이 얘긴데요. 이제 주된 원인 질환은 첫째는 식도 개실이고요.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호기성 구취라고 그래서 이제 혈액을 타고 입냄새가 폐포해서 환기되면서 나오는 이런 입냄새도 드물게 있는데, 주로 이러한 식도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냄새가 이제 역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젠커 개실인데요. 젠커 개실은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식도의 주머니 모양으로 자루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의 일부가 그 주머니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거기서 부패가 진행하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개실, 젠커 개실이 입냄새의 원인이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더군다나 구취뿐만이 아니라 주택에 이제 음식을 삼킬 때 방해받는 연화장애나 또 가끔 이제 소화 안 된 음식물을 이렇게 토하는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증상 없이 입냄새만을 호소하는 환자한테서 젠커 개실을 의심할 상황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주로 이제 식도의 속쓰림이나 역류와 관련된 증상이겠죠.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물론 내시경적으로 관찰되는 염증 부위가 있기도 하고, 또 염증은 전혀 없으면서 증상만 나타나는 비밀환성 역류 질환의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예로 구취와 이 GERD, GERD, 즉 위식도 역류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Systematic Review라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논문이 한 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 있어서 구취를 비롯한 몇 가지 구강질환을 평가한 연구를 이제 체계적인 어떤 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때 대상이 됐던 논문이 모두 16편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3편의 논문에서 구취가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식도 외 증상일 수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전체 구취 환자의 1에서 2할,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더불어서 역류와 관련된 다른 특이 증상이 있거든요. 가슴탐, 또 역류 관련된 증상, 목의 이물감, 입에서의 어떤 신맛과 같은 맛의 변화, 이런 어떤 주된 증상 없이 입냄새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의 구취 환자들이 내 입냄새는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강을 이제 사지탈 시상면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단면 절단해서 본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혀의 뒷부분에 설편도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비강에서 흘러나오는 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혀 윗부분, 특히 뒷부분에 냄새를 만드는 혐기성 세균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어떤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혐기성 세균이 자정작용이 떨어지거나 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 즉 침분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의 부패가 더욱더 진행이 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만들어질 테고요. 이러한 냄새 물질은 이제 환자가 냄새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서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로만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본인은 이제 숨을 쉬는 과정에서 구인두에서 이렇게 역류해서 비강으로 이제 냄새가 나오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본인이 분명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도 냄새가 옆 주변 사람한테 냄새가 전달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 이로 인해서 내 입냄새는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올라온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구취 환자분들이 정확한 냄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상으로 구취정복 시리즈 4편 입냄새 속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